안녕, 옹쌤이야. 자, 오늘은 관계대명사 편입니다. 관계대명사. 중학교 2학년쯤 되면은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쉽게 배우는 학생들도 있고, 이게 뭐 도대체 뭔 소린지 모르겠다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늘은 저와 함께 관계대명사가 뭔지, 어떤 말인지, 그래서 얘가 영어 문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함께 보고, 익히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관계대명사죠. 써볼게. 관계대명사 라는 말이 있어요. 이 관계대명사, 이 말은 지금 익숙한 말이 보이죠? 대명사라는 말이 보이고요. 관계라는 말이 보입니다. 관계라는 말은요, 관계를 짓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관계를 만든다라고 하고, 나 혼자서는 관계라는 건 만들 수 없어. 그치? 나하고 내 친구, 아니면 나하고 우리 강아지와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두 대상이 서로 관련이 있는 걸 우리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라는 거는 이 관계라는 말과 대명사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관계 대명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실까요? 자, 관계. 자, 이 관계라는 말을 이렇게 나눌게요. 관계라는 건 있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관계라는 말은 사실 우리 접속사를 배웠나요, 여러분? 접속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접속사이다. 접속사처럼 쓰이는 말이구나. 관계대명사는. 그렇군. 그리고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여러분 배워서 아시죠? 그리고 대명사. 이 두 개가 합쳐진 말이 관계대명사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사례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관계대명사를 알기 위해서는 접속사와 대명사, 이 기본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겠죠. 이 두 개를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를 하신다면 관계대명사를 이해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접속사부터 볼까요? 자,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라는 말은 뭐다? 말과 말을 이어주는 것이다 라고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그냥 간편하게 어떤 문장과 문장을 잇는다라고 할게요. 접속사는 말과 말을 잇는 거니까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접속사는 어떤 것이다? 문장,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다 들어있는 이 문장과 그 다음에 접속사를 넣고 그 다음에 문장을 또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은 요 접속사라는 말이 요 문장, 이 첫 번째 문장,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 이 문장을 이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쉽죠? 뭐 예문 하나 써볼까요? I bought, 나는 샀어요. A car, 차를 샀어요. 차 사고 싶다. 경차 그만 타고 싶어요. 너무 작고 위험해. 열심히 돈 벌어야지. 나는 샀어요, 차를. 그 다음에 이 차가 어떤 차인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It was 경차 big이라고 합시다. 그 차는 컸어. 즉 자기는 큰 차를 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I bought a car, it was big. 이해가시죠? 근데 이렇게 문장이 보시면은 I bought a car, it was big. 문장이 두 개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네, 접속사가 필요하겠죠. 어떤 접속사 쓸래요? and, but. 뭐 딱히 반전은 없죠? 반전이 있을 때 약간 내용이 뒤바뀔 때 쓰는 게 but이거든.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근데 여기서 반전 없으니까 그냥 and 정도 써볼까요? and 이렇게.
나는 차 샀어, 차를. 그런데 그것은 컸어. 뭐, 그리고 그것은 컸어. 됐나요? 해석은 되죠? 근데 기능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and라는 말은, 여러분, and라는 말은 접속사예요. 하는 역할은 문장에서 어떤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굿! 다음! 접속사는 이해했어. 그 다음에 이제 대명사가 있겠지? 자, 그럼 대명사는 또 뭘까요? 대명사가 뭐죠? 예, I, you, he, she. 그죠? 어떤 대상을 부르는 말인데, 명사겠죠? 어떤 대상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얘를 뭐라고 부르는지 대신해서 말을 해주는 말이에요.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라고 해서 대명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알죠? 대명사는 그냥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라고도 하고요. 명사와 쓰임은 똑같습니다. 문장에서 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사용이 될 때 대명사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 말 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고 등. 그러면은 대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이런 자리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대명사도 종류가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뭐가 나왔죠? 대명사의 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해요. 대명사에는 뭐가 있다? 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인칭, 1인칭, 2인칭, 3인칭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수, 단수냐 복수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좀 까다로웠던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맨 처음 영어 배울 때 인칭 대명사라고 해서 그 표 기억나요? I, my, me, mine, you, your. 선생님도 어렸을 때 이걸 못 외워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신나게 쥐어 터졌던 기억이 납니다. 안 외울래? 왜 안 외워? 어려워! 뭐가 어려워? 많어! 뭐가 많어? 끝이 없는 이 굴레 속에서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요. 자, 오랜만에 표 한번 볼까요? 표? 약간 PTSD 올지도 모르지만은. 자, 뭐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커 보였는지 모르겠어. 표가 있는데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주격, 뭐 소유격, 뭐 목적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인칭이 뭐 몇 인칭이고 뭐 단수고 복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눈여겨서 봐야 할 부분은 여러분 이거예요. 격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명사가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 이렇게 4개가 있던 기억 나세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인칭이라고 해가지고 뭐 1인칭, 예. 뭐 2인칭, 3인칭 이렇게 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뭐 복수형도 있다 해가지고 뭐 1인칭, 단수, 복수, 뭐 이렇게 복수형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죠. 끔찍합니다. 뭐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하나만 해볼까요? 자, 1인칭 단수로 해봅시다. 1인칭 단수. 1인칭은 나죠? 예, 나고 한 명이야. 그럼 그러니까 나지. 자, 나를 주격으로 쓰면은 I, 나는 이렇게 들어가고 소유격이 무슨 뜻이죠? 뭐뭐의, 예, 소유를 나타내는 말. 그래서 나의 하면은 네, my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목적격 나를, 예, me 이렇게 들어가고요. 소유 대명사라고 해서 뭐뭐의 것이라고 하죠. 나의 것, 즉 내 거. 그거 내 거야, 내 거, mine.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 대명사를 우리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대명사를 할 때도요. 근데 이제 미리 스포를 하자면은 관계 대명사는요, 이런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데 굳이 요 인칭하고 요 수는 빠지게 된다. 개꿀.
됐죠? 자, 그럼 접속사와 대명사를 우리가 알게 됐으니 이제 관계 대명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봅시다. 관계 대명사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죠. 자, 관계 대명사라. 잘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무슨 말 하고 싶은가? 일단 문장을 하나 씁시다. 예. 아까 전에 썼던 문장인데, I bought a car. 이렇게 했어요. 나는 차를 샀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 차가 어떤 차인지 말하고 싶어. 얘에 대해서 내가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 얘에 대해서 문장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문장으로 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카니까는 얘를 그대로 쓰기는 좀 그렇고 그대로 써도 되긴 하지만 조금 세련되게 우리 대명사라는 걸 배웠으니까 이 사물을 대신하는 대명사를 여기다 하나 넣어봅시다. 사물이고 단수, 3인칭 단수니까 it으로 가면 되겠죠? 네, it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차가 was expensive 이렇게 해볼게요. 됐나요? 자, 이렇게 있고 얘가 얘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하시나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쓴 이 문장 있잖아요. 이걸 왜 쓰기로 했죠? 네, 자동차가 어떤 차인지 제가 말하고 싶어서예요. 이 자동차에 대한 어떤 설명 혹은 수식이라고 합니다. 이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문장이거든요. 이 차에 대해서 꾸며주는 말이다 혹은 수식하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장이 앞에 있는 카를 수식하게 된다, 꾸며주게 된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얘는 일단 명사고요. 그럼 이 문장은요, 이 명사를 설명하고 수식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품사적으로 볼 때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를 뭐라고 하죠? 명사를 꾸며주는 품사? 형용사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이것도 문장이잖아요. 네, 문장인데 우리가 절이라고 부르죠. 형용사 절이라고 할게요. 절을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또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절이라는 개념을 왜 붙이는지. 자, 얘를 선생님이 형용사처럼 쓸 거야. 뭐 절이라는 말 선생님 그런 거 쓰지 말아주세요. 알았어요. 그냥 형용사예요. 형용사 문장입니다, 여러분. 뭐를 꾸미고 있죠? 명사를 꾸미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래서 영어는요,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문장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형용사 문장에서 관계대명사라는 말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나는 샀어, 차를. 근데 그 차는 비쌌어. 자, 이 문장이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명사를 지칭하는 말이 이 문장에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죠? 얘를 지칭하는 말이? 예, 맞아요. 얘예요. 요 it입니다. 요 it은 대명사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대로 두면 되나요? 나와서 가서 안 되죠? 약속을 지키셔야죠. 무슨 약속? 문장이 2개 있으면요, 뭐가 필요하죠? 접속사. 그렇습니다. 접속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어주느냐? 여기다 and 이런 식으로 접속사를 넣어줍시다. 이렇게 접속사. 이해 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문법적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잘 보니까는 지금 뭐랑 뭐가 보이죠? 네, 접속사와 대명사가 이렇게 합쳐지게 나란히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대로 둬도 되지만 얘를 합치는 그런 기상천외한 일을 벌였다는 거죠.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얘를 2개를
합친 뭐가 만들어진다? 관계 대명사라는 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어. 그럼 이제 접속사랑 대명사가 합쳐져서 관계대명사라는 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고요. 그럼 이제 관계대명사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관계대명사, 접속사 역할은 이해를 했어. 근데 이제 대명사 예를 한번 볼게요. 이 관계대명사니까. 그럼 이 관계대명사는요, 여러분. 이 대명사 이타고 굉장히 유사해야 하거든요. 굉장히 비슷해야 해요. 어떻게 비슷해야 하냐면은 그냥 겉으로 보기 비슷한 게 아니라요. 쓰임이 비슷해야 해요. 자, 이 대명사 it이 뭘까요? 이 대명사 it, 그것, 예. 사물을 가리키는, 예. 단수, 예. 근데 요 it은 무슨 격이죠? 아니, 격이 있잖아요. 대명사에는 격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무슨 격이에요? 이 문장에서 뭐로 쓰였죠? 주어죠. 주격이죠. 맞죠? 주격 대명사니까 그럼 이 관계 대명사도 무슨 격이어야 해요? 주격을 써야겠죠. 오케이 말해? 아, 관계 대명사에도 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관계 대명사에도 대명사처럼 이렇게 격이 존재한다라는 말.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예. 그래서 관계 대명사 주격 혹은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여기다 쓸까요? 앞에다가. 자, 그럼 그 격이 있고 선생님 설마 인칭과 수도해야 하나요? 라고 했지만 없네. 얘의 인칭이나 수는 관계대명사로 표시를 하지 않아요. 그건 괜찮죠. 그럼 관계대명사는 뭐만 조심하면 된다? 이 격만 조심하면 된다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은 이 대명사의 격까지는 알겠어. 근데 이미 얘기한 거긴 하지만은 요 it은요,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예, 보통 사물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사물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를 써야 한다라는 거. 그쵸? 아, 사람이냐, 사물이냐, 요렇게 좀 나눠주시면 되거든요. 사람을 지칭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사물을 지칭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요렇게 나뉘어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합니까? 네. 됐어요. 그러면은 요 개념, 자, 요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요렇게 표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요거 다시 지워드릴게요. 뭐 필기하고 쉬고 싶으신 분들은 필기하셔도 됩니다. 자, 더 해볼게요.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표를 한번 보여드리죠. 표를 이렇게 크게 만들면은 정 떨어지니까 작게 만들게요. 작게. 얘는요, 작게 만들어도 되는 이유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칭할 필요 없고 수를 다룰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지칭하는 대상이 사람이냐, 사물이냐, 아니면은 이게 주격이냐, 무슨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 이것만 알면 돼요. 자. 이렇게 나누고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자, 격은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렇게 써주세요. 선생님, 소유대명사는 안 하나요? 소유대명사는 안 해도 돼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대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대상이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대명사. 미안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관계대명사. 사람을 지칭하는 관계대명사가 있고 사람이 아닌 사물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은 꼭 사물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사람이 아닌 것을 지칭하는 관계대명사. 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는 또 뭐냐? 이거는요. 사람인가 사람이 아닌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모든 말을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영어인데, 그죠? 그렇게 좀 애매하다 싶을 때 그런 사람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사람이 아니라고 보기도 그렇고 애매한 거 아니면은 여러분, 예. 아니면은 사람이든 사람이 아닌 것이든 이게 섞여 있는 거, 예. 그럴 때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가 있거든요. 치트키죠, 치트키. 만능 치트키. 그런 거가 있다. 자, 해볼게요. 자,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인데, 여기 안 썼네. 관계대명사 표. 자, 내가 관계대명사를 쓸 건데, 사람을 지칭하는 관계대명사를 쓰고 싶어. 예. 그러면은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뭘 쓰느냐?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 영어로 뭐가 있지? person, human, 그런 것도 있지만 who라는 말 아시죠? 누구 할 때 그 who. 예. 우리가 의문사라고 해서 배웠던 그 who라는 말을 쓰시면 돼요. who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who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거, 어떤 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할 때 또 우리가 의문사에서 which라는 걸 썼어요. which, 어느라고 해가지고 어느 건지 약간 사물을 지칭할 때는 which를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who와 which 이 두 개가 가장 큰 관계대명사의 두 뿌리입니다. 자, 주격 사람 관계대명사 who고요. 소유격은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우리 소유격 만들 때 명사에다가 어포스트로피 s 붙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인의 공 하면은 제인스 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whose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어포스트로피를 쓰지 않고요. 이렇게 지우고 whose 약간 발음상 의가 붙거든요. 그래서 whose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whose 됐나요? 어떤 사람의. 네. 됐죠? 그래, 목적격은 동일합니다. 주격과 똑같이 생겼어요. who 이렇게 생겼고요. 물론 여기 뒤에다가 m을 붙여서 whom 이라고 정확하게 목적격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죠? 근데 안 써도 무방은 하고요. 근데 꼭 whom 이라고 써야 하는 경우는 나중에 관계대명사 심화편에서 다시 한번 다뤄드릴게요. 됐고요. which 사물을 나타내는 관계대명사 주격, which 소유격은 똑같습니다. whose 같이 써요. 너무 좋죠? 사이 좋네요. 자, 목적격, 육적격 똑같아요. which. 쉽죠? 그럼 뭐만 알면 되죠, 여러분? who, which, whose 세 개만 알면 되는 거죠. who는 주격으로 쓰일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똑같아요. 동일해요. which도 마찬가지. 주격으로 쓰일 수도 있고 목적격으로 쓰일 수도 있고 동일해요. 소유격은 같이 쓰기로 했어요. who, which, whose 이 세 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죠. 마지막. 사람인지 사물인지 사람이 아닌 건지 잘 모르겠어. 혹은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것을 그냥 대충 쓰고 싶어. 그런 경우 that을 쓰면 됩니다. 관계 대명사 that이라고 해요. 그래서 that 쓰고요. 소유격 whose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격 똑같습니다. that.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늘었네. who, which, that. 그리고 소유격은 다 같이 공통으로 쓴다고 했죠? whose. 4개입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이 표를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세요. 이 표를 꼭꼭꼭꼭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사람이면 who, 사람이면 who.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은 which. 됐죠? 네. 그리고 사람인지 사물인지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that 쓰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이걸 한번 적용을 해서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이거 잠깐 멈추고 필기 하셔도 되고요. 지울게요.
자, 관계대명사를 사용해 봅시다. 자, 일단 상황은 어떤 상황? 앞에 어떤 문장을 써. 어떤 문장에서 어떤 명사를 우리가 쓸 거야. 어떤 명사인지, 명사가 등장을 하는 문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명사에 대해서 꾸며주는 문장을 뒤에다가 형용사 문장을 뒤에다가 하나 써볼게. 자,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냥 계속할게. I bought a car. 이거 정말 차를 사고 싶나 봐요, 웅쌤이. 나는 차를 샀다. 근데 어떤 차인지 잘 보세요. 뒤에 요 car를 수식하는 형용사 문장을 써볼게. I bought a car. 이 car는 it으로 갈게. It was expensive. 비싼 차. 난 또 어떤 차를 원하나. 또 써볼게. I bought a car. Its color its color was red. 다 예전의 차를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my wife wanted it. 이렇게 했고, I fell in love with it. 이렇게 있고, I always wanted to buy it.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형용사 문장을 써봤거든요. 그러면 이 형용사 문장을, 근데 지금 이 상태는 문법적으로 말도 안 되고요. 예,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입니다. 이걸 형용사 처리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왜냐면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거든요. 자, 약속을 지켜봅시다. 갑니다. 자, 차를 샀구나. 근데 이 차가 비싼 차구나. 됐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카는 그러면은 지금 이 문장에서 뭐로 들어가고 있죠? 예, 요 it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카와 it 이렇게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예, 얘가 얘죠. 근데 이대로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두 문장이잖아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그래서 접속사 and를 편의상 집어넣을게요. And it was expensive. 이때는 괜찮죠? 좀 편안하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접속사랑 대명사야. 이해가? 접속사랑 대명사니까는 하나로 합칠 수가 있죠. 무슨 대명사? 관계대명사. 그러면은 여기 밑에다가 관계대명사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써볼까요? 요 it이 여러분 뭘 가리키는 거죠? 차죠. 차는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것을 지칭하는 관계대명사로 바꿔야겠다. 사람이 아닌 것을 지칭할 때 who야? which야? 위치죠. 맞아요. 위치. 그 다음에 이거 무슨 격이지? 이 대명사가 있잖아. 이거 무슨 격? 주격. 그러면은 주격 관계대명사를 쓰면 되겠네. 그리고 우리가 지칭하는 것은, 우리가 가리키는 말은 얘죠. 사물? 사람이 아닌 거? which. 바꿔 쓰면은 끝. 됐나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사용한 형용사절이 만들어졌습니다. 형용사 문장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 주격관계, 얘를 무슨 대명사, 뭐라고 부른다? 무슨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나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해하셨으면 좋겠냐면요. 자, 그러면 관계대명사라는 말은
이 말을 잘 이해해야 해. 관계 대명사는요, 형용사절을 만들어주는 말. 다시. 관계 대명사는요, 이 관계 대명사는 형용사 문장을 만들어주는 말. 이해하셨나요? 네. 그렇구나. 그런데 관계 대명사, 이 which라는 이 말 자체는 접속사와 대명사, and와 it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이 관계대명사 which가 들어간 이 문장은 무슨 절? 형용사절을 만든다 라는 말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그래서 뭘 꾸미고 있다? 뭐에 대해서? 카에 대해서 수식을 하고 있다. 오케이? 그리고 이 수식을 받는 혹은 이 관계대명사절, 이 형용사절이 수식을 하는 명사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합니다. 선행하죠, 선행. 예, 앞서 있다라는 거, 앞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관계대명사절, 형용사절 앞에 있는 수식을 받는 명사를 우리가 선행사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냥 명사라고 안 하고요. 좋았어. 이제 자신감이 좀 붙었으니까는 좀 스피디하게 해볼게요. 자, I bought a car, its color was red. 그 색깔은 빨간색이었어. 얘가 형용사절, 관계대명사절이 돼야겠죠. 자, 그것의 색깔은 빨간색이었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차예요. 차가 지금 뭐로 들어가 있죠? 차가 어디 있어요? 얘요. 그쵸? it라는 대명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뜻은 그것에 라는 소유격이고요. 그러면은 다시 해드려요? 그럼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연결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and. 접속사랑 대명사니까 뭐로 바꾼다? 관계 대명사로 바꾼다. 너무 빨라요? 관계 대명사로 바꿔야겠지? 접속사와 대명사? 오케이, 바꿔. 근데 사물이지? 그럼 뭘 써야 해? which. 그렇죠. which입니다. 됐죠? 그런데 조심해야 할 거. 요 it가 무슨 격? 요 대명사 무슨 격 원래? 소유격. 그렇죠. 선생님 그러면 소유격 관계대명사 쓰면 되나요? 그렇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뭐지? 사물일 때? 선생님 그 사람이든 사람 아니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죠. 뭐예요? whos입니다. 오케이. 됐어. 그러면은 깔끔하게 다시 쓸게. whose 이렇게 합시다. whose color was red. 이렇게 됩니다. 그것의 색은 빨간색이었어. 뭐가? 이 차가. 그렇죠. 선행사는 카고요. 되나요?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른다?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되죠? 다음 또 하세요. 내 와이프가, 내 아내가 원했어요. 그것을 뭘 원했다는 거죠? 차. 오케이. 자, 그러면은 카를 나타내는 말 여기 it으로 들어가 있네. 대명사 it. 근데 우리가 뭐가 필요하지? 두 문장이니까는 and. 그죠? 접속사와 대명사를 합쳐. 근데 여기다 합칠래, 여기다 합칠래? 웬만하면 여기다 합치는 게 좋겠지? 왜냐면 얘랑 이어져야 하니까. 이 문장하고 이 문장이 얘를 이어주니까 얘를 여기다 붙이지 말고요. 얘를 여기다 붙이세요. and it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은 얘를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되겠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관계대명사로 바꾸자. 사물이고 뭘 쓰면 된다? which. 무슨 격? and it 주격이요. 잘 봐. 요 it 어디서 나온 거야? 얘야? 아니지. 여기 있었잖아. 요 it이었잖아. 이거 무슨 격? 이거 무슨 자리야? wanted 뒤 자리인데요. 하지 마시고요. 문장으로 보세요. 주어, 동사, 게다가 want는 타동사라고 해서 뒤에 목적어를 갖는 동사. 원했다. 무엇을? 그것을. 무슨 목적어. 목적어니까 무슨 격? 목적격. 목적격 대명사였잖아요. 얘가 여기로 온 거잖아요. 얘가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다시 지워주고요. 이렇게 which 넣어주면 되겠어요. 무슨 격?
목적격, 관계, 대명사. 됐죠? 또 이거 해보세요. 나는 떨어졌어. 사랑해. 그것과 함께. 떨어졌다 이상하죠? 사랑에 빠졌다라고 하죠. fall 동사는요, 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in love with 뭐뭐 사랑에 빠진이라는 형용사처럼 보면 돼요.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것과. 자, 그러면 바꿔보세요. 자,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뭐에 대해서? 나는 그것과 사랑에 빠졌어.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얘죠. 얘고. 접속사 and 넣어주고. 이렇게. 얘를 여기다 옮길 거야? 얘를 여기다 옮길 거야? 예, 똑같죠? 얘를 여기다 옮겨야겠죠. and it. 이렇게. 축축축. 접속사 대명사니까 관계대명사 뭐로? which. 됐나요? 오케이. 무슨 격이죠? 이거 25였죠? 어디 있었어 이거? 여기 있었죠? 얘요. 이게 무슨 격이야? 이게 무슨 자리? 얘가 주어야? 아니지, 얘가 주어지. 그럼 얘 뭐야? 목적어죠. 선생님 이거 동사 아닌데요? 전치사인데요? 여러분, 전치사 있잖아요. 전치사는 뒤에 뭐가 오죠? 예, 명사나 대명사가 오죠. 그죠? 그래서 전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명사를 뭐라고 부르냐면 또 다른 말로 전치사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얘 의미가 얘한테 전달이 되는 거야. 이 명사가 이 전치사의 의미를 받고 당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동사가 뒤에 오는 말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전치사도 뒤에 오는 말에 영향을 주잖아. 그죠? 이 영향을 받는 말을 우리가 목적어라고 해요.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라고 하고 동사 뒤에 오는 말을 전치사 뒤에 오는 말을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전치사 뒤에 오는 이 대명사는 목적격이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 위치는 요 it이 위치로 변해서 나간 거고요. 당연히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됐죠? 자, 마지막. I always wanted to buy it. 나는 항상 원했어요. 그걸 사는 것을. 자, 바꾸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네, 잘했습니다. 자, and 당연히 접속사 붙어야 하고요. 요거 it하고 and. 자, 얘를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and it. 자, 관계대명사로 바꾸세요. 요 it이 무슨 격이죠? 요거. 앞에 뭐 있어요? buy. 예, 사다. 동사 보이죠? 선생님, 이거 동사 아니라 투부정사인데요? 투부정사도 동사를 가지고 만든 말이잖아요.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는데 준동사도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 동사를 가지고 만든 말이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준동사 to by의 목적어라고 합니다. 투부정사나 동명사 다 같은 말이에요. 투부정사나 동명사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목적어라고 치고 그럼 목적어니까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마찬가지로 위치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야. 그래서 지우고 위치 축축 됐나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멋지게 관계대명사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속도랑 맞춰서 같이 가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하나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 편에서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활용, 그 다음에 좀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요. 네, 요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해야 해요. 선생님이랑 같이 영작하면서 선생님이 준 프린트를 가지고 영작도 해보고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 하나만 할게요. 자, 이 관계대명사절이죠. 네, 관계대명사를 가지고 만든 문장이라고 해서 관계대명사절 또는
하는 역할은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절이라고도 불러도 된다. 자, 그러면은 관계대명사는 이 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잘 들으세요. 왜 격을 구분해야 하냐면은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거든요. 관계대명사의 생략까지 이야기를 듣고 가세요. 자, 요 주격 관계대명사 보이세요? 주격 관계대명사. 얘는 어떻게 주격인 걸 알 수 있느냐?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뒤에 동사 보이시죠? 비동사? 동사 앞에 그 주어 자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우리가 생략을 하느냐 안 하냐, 이 위치라는 주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을 하지 않습니다. 단 생략이 안 되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 관계의 대명사인데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이렇게 비동사가 이렇게 올 경우에는 둘이 함께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둘이 함께 생략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이 위치 얘 자체는 생략이 안 되지만 만약에 밑줄이 여기 was까지 가 있다면은 I bought a car, expensive 이렇게 식으로 가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있어. 이건 안 돼. expensive는 비싼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이 비싼이라는 이 형용사를 그냥 혼자서 두기에는 좀 그렇고 구랑 같이 있어야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선생님이 요거를 변형을 살짝 시켜볼게요. I bought a car which was destroyed by Jackson. 이런 문장을 하나 써볼게요. 그냥. 그러면 얘는 원래 뭐였냐면은 나는 샀어 차를 근데 was destroyed. 파괴되었던 잭슨이라는 사람에 의해 파괴되었던 그런 차를 샀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시 본론으로 미안해. 갑자기 횡설수설 길어지고 있네. 요 관계대명사 위치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얘는 생략이 안 돼. 근데 만약에 시험에서 요렇게 which was 요 두 개 여기다 이렇게 밑줄을 이렇게 그어 놓았거나 이 두 개를 지칭한다. 그럼 얘 생략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은 생략이 된다야. 오케이? 예.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다시 주격 관계대명사는 얘 혼자서는 생략이 안 돼. 단 뒤에 비동사까지 함께 생략이 가능은 할 수 있어.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함께 생략이 가능하다. 다음 후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그냥 대놓고 누가 봐도 후주 소유격이지 얘는 생략하면 안 돼. 생략할 수 없는 관계대명사. 다음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알지? 뒤에 주어 동사가 보여.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당연히 주격 아니겠지. 그럼 뭐야? 목적격으로 바로 가야 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계대명사가 안 보이고 I bought a car, my wife wanted. 갑자기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 문장을 그냥 이렇게 묶어서 그냥 수식해버리면 되는 거야. 나는 샀어 차를 내 아내가 원했던. 됐니? 오케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또 which I fell in love with. 또 목적격 생략 가능한 거지. 예. I bought a car, I fell in love with. 됩니다. 다음 생략됩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I bought a car, I always wanted to buy.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물론 이제 3학년 수준, 중3 수준으로 넘어가면은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 예고편입니다. 요거 보이시죠? 예요. 전치사의 목적어를 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간 거 있잖아요. 예.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하긴 해야 해요. 예. 왜냐면은 요 전치사가 짝을 이뤄서 얘가 이 전치사 있죠. 전치사가 이렇게 앞으로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원래 with it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전치사, 목적어 이렇게 있었죠. 근데 얘가
얘가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이렇게 넘어간 거거든. 그럼 얘 혼자 덩그러니 있잖아. 원래는 어떻게 생겼어? 원래는 전명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원래대로 요 with도 얘 사라져버렸으니까 혼자 덩그러니 있느니 얘도 앞으로 이동을 시켜버려서 여기다가 넣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with which라는 전치사 관계대명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일단 넘어가자. 일단은 이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무슨 격이지? 전치사, 목적격이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잖아. 그죠? 얘는 생략되지. 근데 앞에 전치사가 붙어 있으면은 얘는 생략할 수 없다. With I fell in love 이런 식으로 갈 수 없어. With which I fell in love 그대로 가야 해. 오케이? 자, 말이 길었습니다. 관계대명사 일단 선생님이 이제 사람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사람을 가지고 연습을 또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기본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관계대명사 조심해야 할 부분은 2편에서 만나보도록 하지요. 고생하셨습니다. 굿굿.